음식문화 개선 동영상.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각종 쓰레기 문제,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은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가 진행하는 2021 음식문화 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자연음식문화원이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라 불리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아열대성 생태계 변화로 여러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죠. 지구온난화와 사실 재난급의 상황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와 더불어 각종 폐기물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폐기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위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농장, 지구한 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의 밥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먹거리의 생산부터 가공 및 제조, 유통, 그리고 소비와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지속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위기 극복을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안타까운 건 갈수록 그 양은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줄여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각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먹다가 남기는 잔반은 얼마 되지 않아요. 유통 과정과 조리 과정에서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 총 쓰레기량의 28%, 전 세계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3분의 1, 우리나라 음식물의 7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푸짐한 상차림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갈수록 집에서 요리하지 않고 외식과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점점 소홀히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식단 속에서 알뜰하게 구매하지 않고 결국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가는 식재료가 늘어가며 조리 과정에서도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며 필요 이상으로 푸짐하게 상을 차리는 습관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쓰레기를 잘 구분하고 최소화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자연음식문화원은 이번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 토론마당을 수차례 거쳐서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에 더해 실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총 8가지의 과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집에서 꾸준히 집밥을 해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잦은 외식과 배달 음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미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방안들 역시 집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히 동참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어쩌다 한번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든다는 생각과 함께 낭비되는 식재료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밥은 꾸준하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는 집밥을 먹더라도 재료 손질과 조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모든 채소 과일 등은 껍질에 영양가가 더 많음에도 대부분 농약 등의 위생 문제와 맞물려서 까겨져 버려집니다. 껍질을 먹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식탁 문화를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찌개나 국물 요리에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정도는 이제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한상 차림의 한국인의 식문화는 먹던 안 먹던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여러 사람의 젓가락이 오가면서 남은 건 버려지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도 각자 먹을 만큼 자기 접시에 덜어먹는 간단한 뷔페식 상차림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덜어먹고 덜어먹는 두 번 덜어먹기입니다. 세 번째 언급한 과제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김치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방금 썰어낸 싱싱한 김치하고 밀폐용기에 담겨 매 끼니마다 상에 내어졌다가 다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를 반복한 김치는 위생에도 문제거니와 나중에는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한 번 덜어내어 차리고 그것을 또 한 번 각자가 먹을 만큼만 덜어먹는 두 번 덜어먹기. 쉽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지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는 좋은 문화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없으면 이상한 냉장고. 냉장고를 믿고 너무 많은 재료를 구입하고 많이 요리해도 남으면 냉장 보관했다가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냉장고 안에 있다가 결국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조금 찔리시죠? 여섯 번째는 외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경쟁을 해야 하는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반찬들을 준비합니다. 공짜로 나오는 반찬이니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손도 안 대는 반찬들까지 버려지는 걸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빼달라고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짓수만 채우기 위해서 값싼 수입산 식재료와 식품 첨가물이 많이 첨가된 가공식품, 완제품 등으로 밥상을 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집에서나 밖에서나 먹을 만큼만 적당함을 실천해 갈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유통기한에만 너무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는 사실 식품의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과는 차이가 있어요. 보관 원칙을 지킨다면 유통기한보다는 더 두고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에만 집착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먹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쌀 한 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땀, 그리고 자연의 혜택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실 먹거리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가끔은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베란다에 방울토마토 한 그루라도 심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답니다. 반찬 투정과 편식을 바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고민해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해 당장 실천 가능한 몇 가지 과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음식의 고장 전주가 먼저 제안해 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 음식 문화 개선에 함께 행동에 나서 봅시다. 감사합니다.